네. 포스털 교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드의 무기로서의 가치는 박근혜 정부가 광고했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사드는 탄생부터 미국의 본토방어용 MD 무기로 개발된 거다. 한마디로 사드에 관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사드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알아가 보겠습니다. 통역엔 동시통역사 홍현우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한국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이력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미 의회 그리고 국방부 거쳐서 현재 MIT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국방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Yeah, that would be fine. 예, 그렇습니다. 답은 굉장히 짧으시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47발 중에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45발을 격추했다. 이게 당시 미 국방부 주장이었고 전 세계로 홍보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TV로 중계된 화면을 분석해서 실제로는 패트리어트가 스커드의 탄두를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고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소는 안 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죠. 사실 법적으로 고소를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짜, 거짓, 허위의 어떤 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말이 완전히 옳다고 판명이 났었으니까요. 그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고소 당한 걸로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국방부와 교수님 간의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단숨에 끝난 게 아니라 오래 걸렸고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국방부가 패트리어트가 탄두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사실 대충 맞기는 한데 사정은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효과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군대의 공식 통계는 아직도 이전의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것이 아마도 그 한국 국민들과 정부에게 어떤 경고로서 분명히 작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은 군대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것도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지금 사드를 운용하고 사드의 실제 군사적인 역량보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로켓을 아이언돔으로 90% 이상 격추시켰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로켓을 맞추기도 어렵고 맞췄다고 해도 꼬리 몸통에 맞추면 소용이 없고 그리고 1m 이내가 아니면 정면에 맞췄다고 해도 잘 안 터진다. 그래서 실제는 90%가 아니라 10% 이하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맞게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요격체가 발사가 될 때 잘못된 공간으로 발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요격이 돼서 저쪽에서 오는 적군의 로켓이 왔을 때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낙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요격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비디오를 보게 되면 이것이 명확한데 사실은 저희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발사와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비디오를 봤을 때 아이언돔이 기능이 유효하지 않다. 그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건 분명하다. 네. 그래서 당시 기사로는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10% 이내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제 패트리어트 때도 그랬고 또 최근에 아이언돔 시스템도 그런데 이렇게 과장되게 광고를 하는 게 뭐 미국의 국방부 혹은 뭐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이 무기를 만들어낸 군수업체 이익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성능이 좋다고 해야지 무기가 잘 팔릴 테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이 정치적 문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로비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실 다른 때 같으면은 분명히 했었을 간단한 질문조차도 못하는 이런 공포, 두려움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사실은 이 아이언돔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개발 비용을 미국이 거의 다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낸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렇게 돈이 어차피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제대로 만들 그런 동기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게 굉장히 공개적인 비판을 여러 번 했는데요. 돈을 냈으면 당연히 이 성능이 어떤 것인가 내 돈 낸 무기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도 군에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자 이런 정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특수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수업체의 이익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과장이나 비밀주의에.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둘러싼 이 비밀주의의 문제는요. 아이언돔은 사실상 미국이 만든 무기라고 볼 수 있고, 뭐 페이트리어트나 사드는 미국이 실제로 공공연하게 만든 무기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 다른 무기에 비교할 때 이런 비밀 정도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공개가 안 되게 다 극비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비밀, 극비 처리가 돼 있는 것은 분명히 뭔가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저는 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 이 비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알려질 경우에 그 관련 산업, 군수업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관점도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그것의 일부를 잘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특정한 방어 체제가 배치되는 데 있어서 미국 군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육군 방공방어 부대인데요. 이런 그 방공에 관련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방공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써야 되는가, 그거를 뭐 탱크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군수 업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군수업자들이 역시 이 성능이 안 좋은 거를 갖다가 팔았을 때 이것을 갖다가 그 성능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덮기 위한 거를 할 때 서로 굉장히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한쪽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업자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은 이 두 조직이 만나 이뤄낸 불행한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드는 그러면 패트리어트나 아이언돔의 컨셉을 좀 확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기존의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하고 이 사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이제 사드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반적인 컨셉을 이제 사용한 것을 맞는데 페이트리어트나 아이언돔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유를 하자면은요, 이지스함 시스템인 그 SM3에서 훨씬 더 가깝고요. 아니면 이제 미국 그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 이쪽에서 쓰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그 대기 밀도가 낮아지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적외선 유도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패트리어트나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요, 그 요격이 이루어지는 요격 궤도가 훨씬 낮고, 그러니까 대기 밀도가 훨씬 높은 데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사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외기권, 고도가 높은 고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요격이 일어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이 시스템, 그 사드뿐만이 아니라 외기권에서 요격이 일어나는 모든 이지스함, SM3 시스템 같은 것에 아주 결정적인 취약점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 이런 그 비행 물체가 외기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모든 아주 가벼운 것들도요, 공기 밀도가 워낙 낮고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 근처에는 어떤 물체도 다 기만탄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만탄 때문에 이것을 요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요, 이제 사드에 부착이 돼 있는 그 적외선 센서의 입장에서는요, 거기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게 그냥 다 빛의 점, 전광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요, 저희가 별을 바라보면 그 별의 뭐 모양이 어떻다, 크기가 어떻다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빛의 점, 전광으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선같이 아주 간단한 물체라도 그 곁을 같이 미사일과 같이 이제 나르고 비행을 하고 있다면은요, 그 적외선 사드의 적외선 센서 입장에서는 그냥 그 탄두와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 미사일 요격체의 센서가 이게 진짜 타겟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를 들어서 북한 측에서 북한 탄도탄을 발사하면서 이제 쉽게 이러한 사드를 피해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고도에 다다랐을 때 미사일을 갖다가 조각을 내게 해서 하면은 이 탄두와 함께 이런 그 미사일의 조각들이 막 공중회전을 하면서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드의 센서에는 이것이 그냥 다 똑같은 빛의 점으로 보일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뭐가 이제 실제로 탄두고 뭐가 이런 그 기만탄인지 기만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걸로도 이 사드를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명이 났으니까요. 그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고소당한 걸로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국방부와 교수님 간의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단숨에 끝난 게 아니라 오래 걸렸고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국방부가 패트리어트가 탄두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사실 더 대충 맞기는 한데 사정은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효과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군대 공식 통계는 아직도 이전의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아마도 그 한국 국민들과 정부에게 어떤 경고로서 분명히 작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은 군대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것도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지금 사드를 운용하고 사드의 실제 군사적인 역량보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 그것을 명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로켓을 아이언돔으로 90% 이상 격추시켰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47발 중에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45발을 격추했다. 이게 당시 미 국방부 주장이었고 전 세계로 홍보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TV로 중계되는 화면을 분석해서 실제로는 패트리어트가 스커드의 탄두를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고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소는 안 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죠. 사실 법적으로 고소를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짜, 거짓, 허위의 어떤 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말이 완전히 옳다고 판명. 네. 포스털 교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드의 무기로서의 가치는 박근혜 정부가 광고했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사드는 탄생부터 미국의 본토방어용 MD 무기로 개발된 거다. 한마디로 사드에 관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사드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알아가 보겠습니다. 통역엔 동시통역사 홍현우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한국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이력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미 의회 그리고 국방부 거쳐서 현재 MIT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국방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Yeah, that would be fine. 예, 그렇습니다. 답은 굉장히 짧으시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로켓을 맞추기도 어렵고 맞췄다고 해도 꼬리 몸통에 맞추면 소용이 없고 그리고 1m 이내가 아니면 정면에 맞췄다고 해도 잘 안 터진다. 그래서 실제는 90%가 아니라 10% 이하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맞게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요격체가 발사가 될 때 잘못된 공간으로 발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요격이 돼서 저쪽에서 오는 적군의 로켓이 왔을 때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낙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요격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비디오를 보게 되면 이것이